연방주 타운에서 치러지는 본선거에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후보는 최소 2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공화당 하원 후보에게 투표하는 뉴욕 주민들을 반미와 반여성주의자들이라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주거지가 아쉬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뉴욕 일대에 역대급 가뭄 현상이 이어지면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뉴욕시 브롱스 고속도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뉴욕시 소방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뉴저지 해변에서 잔혹하게 도살된 돌고래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퀸즈에서 대규모 자전거 도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담긴 함과 미국 역사와 관련된 가장 희귀하고 가치 있는 물품들이 뉴욕시 경매에 등록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정환입니다. 내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연방주 타운에서 치러지는 본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대거 출마합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후보는 최소 26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큰 관심이 끌고 있는데요. 한인들도 많이 출마한 만큼 한인 정치력 신장의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현황 등에 따르면 가장 많은 후보가 출마하는 뉴저지주의 경우 집계 기준 최소 23명이 출마했습니다. 특히 경쟁자 커티스 버쇼 후보를 여유롭게 따돌리며 한인 최초 연방 상원의원직 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는 민주 3선거구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해링턴 파크 시장에 도전하는 준정 시의원은 5선 시의원에 이은 최초의 해링턴 파크 한인 시장에 도전합니다. 버겐 카운티 커미셔너로 출마한 앤드류 미하는 한인 입양아 출신이라는 점 등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시의원 선거에 한인 10명,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10명이 출마했습니다. 뉴욕주 출마 후보는 모두 뉴욕주 하원 선출직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해 재선을 확정지은 민주 65선거구 그레이스 리, 민주 40선거구에서 7선에 도전하는 론 킴, 공화 25선거구에서 초선에 도전하는 케네스 백 후보 등 3명입니다. 중국의 필립 왕 후보를 경쟁 상대로 맞은 론 킴 뉴욕주 하원의원은 공산주의계가 지역구를 침탈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는 이번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 관심이 뜨겁다며 지지 후보를 올리기 위해 투표소를 찾는 이가 많고 한인 후보들도 많이 출마해 관심이 뜨거우니 좋은 기회로 여기고 한인들이 얼마나 정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지 보일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가 지난 주말 공화당 하원 후보에게 투표하는 뉴욕 주민들을 반미와 반여성주의자들이라고 칭한 사실이 알려져 뉴욕주 공화당 인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곳곳에서 비판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 주말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뉴욕주에서 공화당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은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투표하는 것이라며 이를 반여성주의자, 반낙태주의자, 반미국주의로 간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그녀는 공화당 정치인을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의 발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언급한 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022년에도 공화당 정치인들에게 플로리다로 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공화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에드 콕스 뉴욕주 공화당 의장은 호컬이 미국 유권자의 절반을 모욕했다고 분노했습니다. 마이크 롤러 뉴욕 공화당 하원의원은 호컬이 공화당 지지층을 반미 세력으로 간주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그녀의 행동이 뉴욕주에 불명예를 안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앨리스 스테파닉 하원의원은
호커를 미국 내 최악의 주지사라고 비난했으며 제라드 카라스 보수당 의장은 호컬의 발언이 그녀의 인기 부족을 증명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호컬이 2026년 재선보다 카말라 해리스 행정부의 주요직을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호컬에 대한 호감도는 36%에 불과하고 비호감도는 51%에 달합니다. 호컬 주지사 측은 공화당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50대 한인 남성이 75세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솔라나비치에 거주하는 52세 한인 최모 씨는 75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반려견의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노인 학대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45분쯤 샌디에고 카멜밸리 로드 인근 한 주택에서 75세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솔라나 비치에 거주하는 52세 한인 최모 씨가 노인 학대와 성폭행 혐의로 체포됐다고 NBC7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75세 여성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 반려견의 목욕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와 이야기를 나누던 피해자는 최 씨를 집 안으로 들였고 최 씨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피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도중 피해자의 간병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자 집 밖으로 빠져나와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도주했습니다. 셰리프국 노인학대부서의 마르셀로 오르시니 요원은 사건 당시 때마침 피해 여성의 간병인이 방으로 들어와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인상착의와 차량 정보 등을 파악해 최 씨를 추적해 이날 오후 6시 30분쯤 솔라나비치 지역 한 주택 앞에서 최 씨를 체포했습니다. 최 씨는 성폭행, 노인 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비스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유학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주거지가 아쉬운 사람들에게 부적절한 제안을 하는 등 세입자를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 한인 랜드로드가 한인 유학생이나 젊은 직장인들을 상대로 이 같은 행각을 일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 제보자들에 따르면 퀸즈 일대 최소 4채의 건물을 갖고 있는 한 랜드로드가 한국에서 온 유학생, 영주권이 없는 직장인, 구직 중인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연애 경험이나 외모를 평가하고 가족 구성원 등을 캐묻고 뉴욕에서 유학을 시켜주겠다며 성적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롱아일랜드 시티에 거주하며 맨하탄으로 출근하는 30대 한인 A씨에 따르면 밤 10시에 한인 집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할 말이 있다고 해 크게 놀랐다며 이전 세입자도 집주인이 자꾸 불러내 성희롱을 해 급히 이사 갔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떠났다며 계약 기간이 남아 어쩔 수 없이 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30대 한인 B씨는 한인 집주인이 불러내 스폰을 제의하며 현재 직장을 그만둘 것을 종용해 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세입자 신분을 들먹이며 집에 살게 해준다고 발언해 불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랜드로드는 한인 사회가 좁다며 계약 시 확보한 신분을 기반으로 허위 소문을 만들겠다고 협박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피해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 이사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과 문제를 일으킬 경우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또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 탓에 쉽게 이사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인권국은 주택을 판매, 렌트하는 이들은 인권법에 따라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암묵적 협박을 통한 부적절한 호의 요구, 분명한 협박을 통한 부적절한 대가 요구 등을 문제 행동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인권국 전화나 홈페이지로 신고할 수 있고 문제시된 랜드로드에게 벌금 10만 달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수법이 정교하고 흔적도 남지 않아 현지 수사관은 이를 전염병이라 부르며 여러 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슈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도난 사건이 발생했으며 법 집행기관은 이 사건이 전국적인 범죄 조직인 남미 절도그룹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로라도 더글라스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에 따르면 이 절도 조직은 지난 1년 동안 더글라스 카운티의 아시아계 사업가들의 주택에서 약 100만 달러 상당의 현금과 고급 품목을 약탈했습니다. 보안관 사무소는 절도범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범행을 기획하며 시간을 들여 대상을 찾고 그들의 행동을 파악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의 집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차량에 추적 장치를 부착하여 집이 비어있을 때를 확인한 후 침입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에도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절도범들은 와이파이 방해 장치를 사용해 보안 카메라를 차단하고 경보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직장에서 타이어를 찢어 놓아 집에서 울리는 경보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더글라스 카운티에서 북쪽으로 1시간 거리인 아라파호 카운티 주민들도 유사한 도난 사건을 겪고 있습니다. 아라파호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절도범들이 주로 금요일 저녁에 고가주택 9곳을 노렸고 저녁 식사 시간에 침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절도범들이 흔적을 잘 숨겨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중 한 명은 체포됐습니다. 작년 11월 브룸필드 경찰은 콜롬비아 출신의 유리 아구델로 포레로를 한 중국 음식점 주인의 집을 도둑질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포레로는 이후 웰드 카운티, 브룸필드 카운티 및 아라파호 카운티에서 절도 및 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뉴욕 일원의 역대급 가을 가뭄 현상이 이어지며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산불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강풍까지 예보하면서 담배꽁초나 야외에서 불을 핀 경우 반드시 100% 소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장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뉴욕시는 100여 년 전 가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건조한 달로 기록됐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맨하탄 센트럴 파크에 내린 비의 양은 0.01인치에 불과했습니다. 뉴욕시의 가을 가뭄은 지난 9월부터 시작됐는데 10월까지 2달간 내린 비가 1.5인치로 같은 기간 평균 강수량 7에서 8인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기후학자 데이빗 로맨스는 올 10월은 지난 1895년 기상 측정이 시작된 이후 가장 건조한 달로 기록될 것이라며 10월에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역대급 가을 가뭄에 뉴욕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도 가뭄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현재 뉴저지주의 54%가 극심한 가뭄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지난 9월 15일 이후 377건의 산불이 발생해 628에이커가 불에 탔는데 이는 전년 같은 기간 26건 산불의 7에이커 피해와 비교해 급증한 것입니다. 커네티컷주 역시 10월 21일 이후 84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가뭄 상황이 악화되면서 지난 17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주 전역에 가뭄주의보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물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상청은 역대급 가을 가뭄에 강풍까지 예보되면서 산불 확산이 우려된다며 차량 운행 중 산길이나 들판에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는 산불의 원인이 되며 야외에서 불을 핀 경우 반드시 충분한 물로 100% 소각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주 대부분 지역에서 불꽃놀이 금지령도 내려졌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브롱스 고속도로 인근에서 산불이 발생해 뉴욕시 소방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기간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아 건조 및 산불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 발생해 당국은 2단계 산불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길러민 기자입니다. 뉴욕시 브롱스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 인근에서 오늘 오전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뉴욕시 소방국 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진화 작업에 나섰으며 2단계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이번 산불은 오늘 오전 10시 15분경 진화됐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시작된 이번 산불은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 인근 반 코틀랜드 공원 현장에서 제일 처음 목격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메이저 디건 고속도로 인근 제럼 에비뉴 근처의 숲에서는 검은색 커다란 연기 기둥이 솟아오르며 인근은 타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호수를 숲속으로 길게 연결해 화마와 싸웠으며 호수가 닿을 수 없는 깊숙한 숲속에서는 삽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은 오전 10시 15분경 화재가 진압됐다며 더 이상 남아있는 불씨는 확인되진 않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현장에 남아 화재 상황 및 안전 확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고속도로는 폐쇄되지 않았으며 현재 소방당국은 화재의 원인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지난주 뉴저지 해변에서 잔혹하게 도살된 돌고래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에 연방수사당국이 누군가 돌고래를 도살한 흔적이 명백하다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지난 수요일 뉴저지 해변가인 에즈베리 파크 북쪽 엘른허스트 해변에서 머리와 뼈만 남겨진 돌고래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해양 포유류 센터는 잔혹하게 도살된 돌고래 사체를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며 이는 명백한 도살 흔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센터에 따르면 발견된 돌고래 사체는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살이 발라진 상태로 뼈와 머리, 등 지느러미,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만 남아있었으며 심장과 폐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기 역시 모두 제거된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해양 포유류 센터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피로 물든 돌고래의 사체가 해변에 남겨진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지난주 화요일 밤 해변에서 서핑을 하던 도중 인근에서 뭔가 헤엄치기 어려워 보이는 일반 돌고래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목격자들은 당시 돌고래가 모래톱 위로 헤엄쳐 바다로 돌아가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해양 포유류 센터 측은 이번에 발견된 잔혹하게 도살된 돌고래 사체가 주민들이 목격했다는 돌고래와 동일한 개체인지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발견된 돌고래의 사체는 센터 직원들에 의해 모든 부위별 상태가 사진으로 촬영되고 기록됐으며 이후 해변에 묻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퀸즈에서 대규모 자전거 도로 건설 계획을 둘러싸고 주민들 간의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대자들은 이 프로젝트가 교외 지역을 혼잡한 도시 환경으로 바꾸고 범죄자들에게 접근 경로를 제공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퀸즈에서 대규모 자전거 도로를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이 도로가 교외 지역을 번화한 도시로 바꾸고 범죄자에게 새로운 공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난달 교통부의 공개 워크숍에서 16마일 길이의 퀸즈 워터프론트 그린웨이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가 격렬한 언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래된 퀸즈 주민은 조용한 삶을 원한다고 말하며 차가 주차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팔라디노 의원은 이 프로젝트가 주거 공간을 잠식하고 차량 위험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교통부는 최종 제안이 기존 재산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고 그린웨이가 범죄 증가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에 더 많은 혼잡함이 올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가 위험하다고 지적하며 교통사고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전거 이용자들은 더 안전한 도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자전거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종 계획은 2026년 중반에 발표될 예정이며 교통부는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그린웨이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자전거 도로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담긴 함과 미국 역사에 관련된 가장 희귀한 가치 있는 물품들이 이번 대선이 끝난 후에 뉴욕시 경매에 등장합니다. 김현미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회색 머리카락을 담고 있는 파란색 타원형의 펜던트는 뉴욕시에서 열리는 건지의 옥션하우스에 등록돼 시작 입찰가는 $15,000로 측정됐습니다. 이번 경매에서는 펜던트와 함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사망 당시 관을 감쌌던 미국 국기, 하와이가 미국 주로 선언되기 전인 1959년도 49개의 별만 있는 미국 국기, 공개된 적이 없는 대통령의 초상화, 심지어는 미국 국회의사당에 걸려있는 노예 해방령을 읽고 있는 링컨 대통령을 그린 그림 등이 경매에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건지 옥션하우스 회장인 마란 에팅거는 역사적으로 가장 가치가 높은 물건들을 우리 경매에서 진행하게 됐다며
이번 대선과 맞물려 미국 역사에 뜨거운 관심이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장래 국기는 80만 달러에서 120만 달러 사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에팅거는 역사적으로 엄청난 가치와 희소성이 있는 물건에 값을 매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르랜드 옥션에서 워싱턴 대통령의 머리카락이 담긴 함은 거의 4만 달러에 낙찰됐습니다. 필리 보이스에 따르면 워싱턴에 생가가 있는 마운트 버논에는 거의 50개에 달하는 머리카락 샘플이 발견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건지 옥션은 이번 달 22일 뉴욕시 에레더 갤러리와 온라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뇌물수수, 전신사기, 전신사기 공모 등 5개 혐의로 현직 시장 최초로 형사 기소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재판일이 2025년 4월 21일로 결정됐습니다. 데일 호 판사는 맨하탄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서 열린 심리를 통해 예비선거를 고려해 이 같은 날짜를 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당 시장 예비선거가 예정된 6월 24일로부터 약 2달 전입니다. 호 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심각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날짜는 나중에 변경될 수도 있다며 예비선거 전 사건이 결론나길 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날짜가 이때라고 밝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내부 소식통은 시장이 재판 날짜에 대해 만족했고 선거 캠페인을 할 시간을 벌었다고 전했습니다. 더 리얼 딜에 따르면 테슬라는 지난 5월 폐쇄된 장난감 가게 토이저러스와 칼리지 포인트 멀티플렉스 시네마, 파티와우의 빈자리를 임대했습니다. 건축 대장에 따르면 테슬라는 건물 철거 대신 개조로 용도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건축회사 세소 아키텍츠와 협력해 2025년 여름쯤 개조 작업을 시작해 2층 시설로 개조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이 부지를 대규모 충전소로 쓸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실제 이 부지에는 최소 7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어제 선라이즈 하이웨이 코맥 로드에서 불법 자동차 경주가 열렸으며 이들이 충돌 사고를 일으켜 소방관과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아이슬립 소방관들은 어제 오전 2시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당시 현장이 폐쇄돼 빠른 진입이 어려웠으며 가까스로 통과해 경주를 중단시키자 운전자들이 도주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도주하던 차량 중 몇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잠시 뒤 현장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 운전자는 현장에서 도보로 도주했다고 경찰이 전했습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가 한인 봉사센터, 한인 동포회관, 뉴욕 한인회와 함께 동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합니다.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는 매달 첫 번째 화요일 정기 무료 법률 상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11월은 5일 오후 4시부터 8시 사이에 비대면 전화 상담을 실시한다며 이번 상담에는 민대기, 최선민, 박소연, 이현승 변호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